깊은 밤 산골 계곡의 작은 펜션방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지막 밤인데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당신을 원해요. 세 번째 밤이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보다 더 좋아요. 저도 당신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65세의 그녀가 70세의 남자와 이렇게 뜨겁게 얽혀 있다니. 오늘 밤은 완전히 제 것이 되어주세요. 이미 당신 것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시 또다시 서로를 확인하듯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것은 사흘 전 그 계곡에서 내린 소나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35평. 너무 넓고 적막한 공간이 수영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혼자 사는 집은 매일이 무료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앞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어린 시절의 자식들. 모든 것이 과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했어요. 큰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바빠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자주 못 가요. 그런 안부 전화가 한 달에 한두 번 올 뿐이었습니다. 수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하루 종일 혼잣말만 중얼거리며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더운 여름날, 언니 명자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수영아. 현관문을 열자마자 언니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어요. 계곡에서 백숙집을 운영하며 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덕분이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수영이 시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웬일이긴, 동생 보러 왔지. 그런데 넌 왜 이렇게 말라깽이가 됐냐? 언니의 걱정 어린 시선이 수영의 야윈 얼굴을 훑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수영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에는 그 미소가 더욱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언니 부부는 거실에 앉아 수영의 근황을 자세히 물었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니? 취미 활동이라도 해야지.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래. 수영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은 후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영아, 넌 정말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이렇게 집에만 박혀 있으면 안 돼. 아니야, 난 괜찮다고. 수영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언니는 계곡에서 운영하는 백숙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 시원한 계곡물,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들. 거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져. 언니의 말에 수영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사실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도 좀 비우고 몸도 좀 추스르라. 우리 백숙집으로 와. 언니의 간곡한 권유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좋으니까. 자연 속에서 좀 쉬어. 수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곳에 가는 것도 귀찮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며칠 다녀올까? 수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 그렇게만 해줘. 분명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날 저녁 수영은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도 까먹을 정도로 오래간만의 외출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야위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자신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다음 날 아침 언니 부부와 함께 계곡으로 떠났습니다. 짐 다 챙겼어? 언니가 확인했어요. 응, 별로 가져갈 것도 없어. 수영이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계곡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지만 경치는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나자 수영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공기부터가 다르지? 언니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숨이 편해지는 것 같아. 수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언니의 백숙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백숙집은 계곡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던 귀에는 신선한 자연의 음악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계곡 산책이라도 해. 공기 좀 쐬고 와. 언니가 권했어요. 수영은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로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화를 신고 걷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계곡 물은 맑고 차가워서 보기만 해도 시원했습니다. 산책로 중간쯤에는 운치 있는 정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수영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라나? 수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수영은 서둘러 정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정자 안에는 이미 한 사람이 피해 있었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은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영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비 피하려고 오신 거죠? 자리 넓으니 편히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정자 한편에 앉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보리차 드실래요? 남자가 보온병을 꺼내며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마시기엔 양이 많거든요. 그가 건넨 컵에서 따뜻한 보리차 향이 났습니다. 수영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산책 삼아서요. 댁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니가 계곡에서 백숙집 하거든요. 놀러 왔어요. 아, 명자 씨 동생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영은 그 미소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언니를 아세요? 네, 자주 뵙죠. 저는 혼자 살거든요. 그의 말에서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시는군요. 수영이 공감하는 듯 말했습니다. 네, 아내를 5년 전에 보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잠깐 그늘이 졌어요. 수영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4년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죠? 그가 조심스럽게 위로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빗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수라고 합니다. 한수, 한강의 한 물수, 수영이에요. 헤엄칠 영자. 좋은 이름이시네요. 그의 칭찬에 수영이 살짝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나기가 그치자 하늘이 다시 맑아졌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수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길 조심해서 가세요. 한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영은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자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수의 모습이 왠지 아련해 보였어요. 그날 밤 수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수라는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꿈속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언니, 나 또 산책하고 올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침 공기가 제일 좋거든. 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수영을 배웅했어요. 수영은 어제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혹시 그 정자에서 한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이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오후쯤 되어 다시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돌아보니 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또 산책 나오셨네요. 네,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한수는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사진 취미시군요. 네, 이런 자연 풍경을 담는 걸 좋아해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저를요? 수영이 당황했어요. 네, 이런 아름다운 배경에서 기념사진을. 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 것이었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자연스럽게 서 계시면 됩니다. 한수의 권유에 수영은 계곡을 배경으로 섰어요.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한수의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웃어보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영은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 보여요. 한수의 칭찬에 수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이 근처에 전통 주막이 하나 있어요.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한수의 제안이 자연스러웠어요. 주막이요? 수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파전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거든요. 수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주막은 계곡 상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운치 있는 한옥 건물에 평상이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막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단골이세요? 수영이 물었어요. 가끔 혼자 와서 생각 정리할 때 들르거든요. 두 사람은 계곡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걸리와 파전이 나오자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졌어요. 건배. 한수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수영도 잔을 부딪혔어요. 막걸리의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떠세요? 한수가 물었어요. 오랜만에 마셔보네요. 달달하니 좋은걸요. 파전도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혼자 계시면 뭐하며 지내세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독서하고 사진 찍고 가끔은 이렇게 산책도 하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한수의 솔직한 대답에 수영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돼요.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수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한수도 비슷한 처지인 듯 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의 추억, 배우자를 잃은 슬픔, 혼자가 된 후의 일상들.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고 싶었어요. 수영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좋은 시간이네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주막의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자 분위기가 더욱 운치 있어졌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수영이 시계를 보며 놀랐어요.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 법이죠. 한수의 말에 수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가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럼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수는 끝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어요. 백숙집까지 가는 길,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수영의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또 뵈어요. 한수의 제안에 수영이 머뭇거렸어요. 마음으로는 보고 싶었지만 이런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백숙집 앞에서 헤어질 때 한수가 수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수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수영은 한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한수와의 시간이 꿈 같았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잘 잤니? 언니가 아침을 차리며 물었어요. 응, 잘 잤어. 하지만 수영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언니는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오늘도 산책 갈 거야? 글쎄, 모르겠어. 수영은 망설였습니다. 한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어요. 결국 오후가 되어서야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어제의 정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역시 안 계시는구나. 수영이 혼잣말을 했어요. 실망감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자에 앉아 계곡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한수와 나눈 대화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거친 손의 감촉.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몇 분쯤 지났을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오실까 해서 기다렸어요. 뒤돌아보니 한수가 서 있었어요. 수영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셨다고요? 네, 어제 즐거워서 혹시나 하고. 한수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저도 왔네요.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한수가 수영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거리가 더 가까웠어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영의 솔직한 대답에 한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한수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처음이라. 저도 그래요. 아내 없이 누군가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한수의 고백에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공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천천히 하면 되겠죠. 한수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네, 부담 갖지 않고. 수영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은 계곡 주변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한수가 아는 숨겨진 명소들을 보여주었어요. 물이 맑은 웅덩이, 야생화가 핀 언덕, 새소리가 아름다운 숲길.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수영이 감탄했어요. 혼자 다니기엔 아까운 곳들이죠. 한수의 말에 수영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정자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떠세요? 한수의 제안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내일도 뵐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수영의 대답에 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넷째 날 수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었어요. 오늘 웬일로 이렇게 꾸몄어? 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수영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언니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한수와의 만남은 이제 약속이 되었어요. 정자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수영이 물었어요. 한정식 집은 어떠세요? 제가 아는 맛있는 곳이 있어요. 한정식이요? 네, 특별한 날에 가던 곳인데 오늘 같은 날에 딱이죠. 한수의 말에 수영이 살짝 붉어졌어요. 특별한 날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정식 집은 계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한옥을 개조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한수 씨 자주 오시죠? 수영이 물었습니다.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요. 개인 방으로 안내받자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에 수영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한수의 말에 수영이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많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다른 약속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부터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한수가 물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특히 이곳에 와서. 수영이 말끝을 흐렸어요. 한수를 만난 후 달라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면. 한수의 고백에 수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수영 씨, 한수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세요? 한수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아직 하루 더 있어요. 다행이에요. 한수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밤 함께 계시면 안 될까요? 수영이 깜짝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수영이 망설였어요.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한수의 솔직한 마음에 수영이 마음을 정했어요. 저도 함께 있고 싶어요. 한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수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계곡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세요? 수영이 물었어요. 네, 계곡 근처에 작은 집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 들어서자 수영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한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그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며 수영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향이 좋네요. 수영이 찻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마음을 진정시켜주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곡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정말 밝네요. 수영이 감탄했어요. 보름달이거든요. 오늘이 딱 보름이에요. 한수의 말에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수영 씨, 한수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한수의 걱정에 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원해요. 수영의 답변에 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한수의 거친 손이 수영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해요. 한수의 입술이 수영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로션 향이 났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수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영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당신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에 한수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몸매를 숨기고 계셨네요. 그가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수영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가 되어갔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오랜 외로움이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은 한수의 품에서 잠을 깼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한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평온해 보였어요. 일어나셨어요? 한수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방금요. 잘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수영의 대답에 한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내일 오후면 수영이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아침 식사 같이 할까요? 한수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먹는 아침 식사가 특별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한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네, 돌아가야 해요. 수영도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언니도 바쁠 텐데. 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연락은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서로의 번호를 보며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루 더 함께 있어요. 한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네, 마지막까지 함께해요. 수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아는 비밀 장소가 하나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밀 장소요?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곳이에요. 한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에게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특별한 곳을 자신에게만 보여준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한수는 수영의 손을 잡고 계곡 상류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까 숨겨진 폭포가 나타났어요. 와! 수영이 탄성을 질렸습니다. 높이 10m 정도의 아름다운 폭포였어요. 물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은 당신에게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수의 고백에 수영이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평생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폭포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한수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함께 찍어요. 수영의 제안에 한수가 기뻐했습니다. 셀프 타이머를 맞추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폭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 정말 소중할 것 같아요. 수영이 말했어요. 저도요. 평생 간직할게요. 해가 기울어가자 두 사람은 아쉬워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수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한수가 수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걸음걸이가 무거웠어요. 매 순간이 아쉽고 소중했습니다. 백숙집에 도착하자 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한수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명자 씨. 수영 씨와 함께 왔어요. 그래요? 우리 동생하고 친해지셨나 보네요. 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 같이 드세요. 백숙 끓여놨거든요. 고맙습니다. 한수가 인사했습니다. 언니는 한수를 이미 알고 있어서 더욱 반가워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수영이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저녁 무렵 언니가 특별히 백숙을 끓여주었습니다. 한수 씨, 오랜만에 저녁 같이 드세요. 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명자 씨. 한수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한수 씨 덕분인가 봐요. 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저도 수영 씨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한수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어요. 오랜만에 수영이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언니, 수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백숙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가 일품이었어요. 역시 명자 씨 솜씨는 최고예요. 한수가 칭찬했습니다. 언니 부부와 한수, 수영이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올라나? 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였어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가시나?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칠 거예요. 한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차게 내렸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한수가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언니가 고집했습니다. 결국 한수는 백숙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방은 따로 드릴게요. 언니가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수영과 한수 모두 아쉬웠어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마치 자연이 두 사람의 이별을 막는 것 같았어요. 수영아, 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그분 좋은 사람 같아. 너도 좋아하는 것 같고. 언니의 말에 수영이 얼굴을 붉혔어요. 언니, 아니야, 좋은 일이야. 내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언니의 축복에 수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내일 헤어져야 하잖아. 그게 끝은 아니잖아.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때 살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영 씨, 잠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비가 너무 세서 잠이 안 와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밤인데 함께 있고 싶어요. 한수의 솔직한 마음에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언니가 눈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늦게까지 이야기해도 괜찮아. 내일 늦잠 자도 되고. 언니의 배려에 두 사람이 고마워했어요. 거실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밤이네요. 수영이 아쉬워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시에서의 만남은 여기서와는 다를 거였습니다.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요. 자주. 네, 물론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이별이 임박했다는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수영 씨, 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런 만남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운명적인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폭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백숙집 거실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헤어져야 하는군요. 한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수영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보다 소중했습니다. 한수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수영의 고백에 한수의 눈이 빛났어요. 저도요, 수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65세와 70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진심은 뜨거웠어요. 한수가 수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남편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어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밤 마지막이니까. 한수가 속삭였습니다. 네, 후회 없이 함께해요. 한수가 수영의 손을 잡았어요. 제 방으로 가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한수가 머무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 더욱 은밀한 공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밤인데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당신을 원해요. 한수가 그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놓아드리기 싫어요. 수영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어요. 오늘 밤은 완전히 제 것이 되어주세요. 이미 당신 것이에요. 수영이 간절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천천히 벗겨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중한 선물을 열어보듯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어제부터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요. 한수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영의 볼이 붉어졌어요. 부끄럽지만 당신이라서 괜찮아요.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한수가 그녀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창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였어요. 창밖의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자연의 신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면서도 애틋하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절박함이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두 사람은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았어요. 수영이 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저도요. 믿기지 않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시 또다시 서로를 확인하듯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게 싫어요. 수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그치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어나야겠네요. 한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수영이 그의 품에서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깨어나기 전에 각자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한수가 답했어요. 수영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밤의 뜨거운 여운이 온몸에 남아 있었어요. 한수의 체온, 그의 거친 숨소리, 간절했던 속삭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영과 한수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잘 주무셨어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한수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언니는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오늘 오후에 서울까지? 언니가 수영에게 물었습니다. 응, 3시에 버스 타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점심 먹고 가. 언니가 배려했습니다. 한수와 수영은 마지막 시간을 아껴가며 보냈어요. 함께 계곡을 마지막으로 산책하고 추억이 담긴 정자에도 들렀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수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소나기가 내렸었죠. 한수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시작의 장소에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백숙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언니가 한수에게 말했어요. 네, 꼭 그럴게요. 우리 수영이도 잘 부탁드려요.
언니의 말에 한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한수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언니,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4일 동안 고마웠어. 수영이 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 계곡 공기 마시고 기분 전환 잘 됐지? 자주 놀러와. 언니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수영이 떠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수영 씨, 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서울로 올라갈게요. 정말요? 기다릴게요. 수영의 확신에 찬 대답에 한수가 안도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었어요. 연락드릴게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어요. 버스에 올라탄 수영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수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 수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한수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잘 도착했어요. 다행이에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본격적인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때로는 영상통화도 했어요. 2주 후 한수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수영이 기뻐했어요. 약속했잖아요. 한수는 서울 근처 호텔에 머물며 수영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에서의 만남도 계곡에서만큼 달콤했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서울도 나쁘지 않네요. 한수가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두 사람의 약속이 되었어요. 때로는 한수가 서울로, 때로는 수영이 계곡으로. 만날 때마다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6개월 후 한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수영 씨, 저와 함께 살지 않을래요? 함께 살자고요? 네, 계곡에서든 서울에서든. 같이 있고 싶어요. 수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큰 결정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한수의 말이 맞았어요. 수영은 자식들에게 이야기했고 모두 엄마의 행복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계곡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계곡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서울의 자식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한수 씨가 잘해주시거든. 수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손을 잡고 계곡가를 걸으며 첫 만남을 회상하곤 해요. 그때 소나기가 안 왔다면 어땠을까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으로 만났을 거예요. 운명이니까. 한수의 대답에 수영이 미소 지었어요.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상실의 아픔도 새로운 만남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이 증명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수영이 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계곡물이 흘러가듯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웠어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